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단톡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까지는 단톡방, 텔레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줄이다 보니까 소통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톡방을 이제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단톡방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단톡방, 그 해밀리 단톡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 해밀리 가족분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기서 뭐 리딩이라든가 누군가 정보를 계속 주고 뭐 제가 정보를 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서로 의견 정보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50명으로 인원을 정하고 이제까지 긍정적인 댓글과 의견, 정보 올려주셨던 분들 중에서 순서대로 보내주신 메일로 제가 단톡방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실 때 본인 이제 이름하고 유튜브 닉네임,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다시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이렇게 정하고 이게 딱 고정된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제가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변경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방이 개설되게 되면 유튜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0명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이제 신청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최대 이제 한 100명까지는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최대한은 일단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너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오히려 단톡방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봐서 한 50명으로 한정을 짓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정원이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이 생기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제가 우선적으로 그 순서대로 다시 메일로 단톡방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 단톡방에서는 저는 뭐 특별하게 거의 대부분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제 공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차트를 다우, 비트 도미넌스, XRP, BTC 차트랑 달러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Q&A에 몇 가지 이제 의견 주신 분들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거의 2년 방송을 했는데, 2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그 의견이, 제 관점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딥스테이트의 이제 꼭두각시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또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다우 차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다우 지금 어제 이제 2.13% 상승을 해서 26,64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먼저 이 주봉 차트고,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요. 2월 달부터 하락을 해서 3월 달 중순까지 하락하고 반등을 세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이 검정색 추세 라인까지 반등을 해줬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 쐐기를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쐐기에서 옆으로 이제 누우면서 이탈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전하게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려면 제가 이제 이 그린 이 검정색 추세선 위로 이제 올라와서 완전하게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상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저는 주식장은 하방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주봉에서 그나마 이제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20주선이 상방으로 턴을 했습니다. 살짝 이제 턴을 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주식장을 최대한 부양한 상태에서 재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선을 치를 것인지,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공포지수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공포지수 44로 두려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에게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9,250달러인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방송할 때 위치랑 이제 크게 뭐 변한 건 없어요. 21일 평선 이제 일봉 차트인데 21일 평선과 51일 평선 이렇게 이제 사이에 아직도 이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일 평선 이제 위로 올라타서 이 21일 평선의 이제 각도를 좀 상방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21일과 50일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본 개수를 지난번에 제가 이제 121일 평선이 상방으로 이제 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125공이 20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120일 이평선이 이제 들려서 지금 조만간에 이제 200일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본 개수를 20일을 체크를 해 보면 지금 이제 이 자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자리는 이제 20일과 동일한 위치인데요. 앞으로 이 밑에 있는 봉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아래에 있는 이 봉들이 빠지면서 21일 평선이 살짝 들릴 거예요. 이 들릴 때 그때 상승을 해주면서 51일 평선을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 좀 긍정적인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그 알트코인 알트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좀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땡겨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63.63으로 이렇게 숫자가 좀 재미난데 지금 그 지난번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 아래로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한데 뭐 크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매달려 있는 이 박스 하단부 이탈하는 상태에서 약간 이제 매달려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역배열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일, 50일, 120, 200, 360 완전 역배열 됐고 지금 360일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이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제 쏟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그 120주선이 올라오는 60 라인까지는 한 차례 이제 크게 도미넌스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XRP BT 차트 보도록 할게요. XRP BT 차트 주봉 차트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7년도에 이렇게 이제 하락세기에서 이 하락세기에서 하단 추세 라인 찍고 반등을 해서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 하단 추세 지지받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고 우선 이제 20주선을 넘지 못했어요. 넘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이 하락 쐐기 안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지지난주에 약간의 양봉, 작은 양봉이 좀 확대해 볼게요. 지지난주에 거의 도지 형태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큰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왔고요. 이번 주가 이제 셋째 주인데 2017년도 그림을 보면 2017년도도 첫 번째 양봉 짧은 양봉이 나왔고 두 번째 양봉이 20주선을 돌파했다가 이 상단 추세 맞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셋째 주에 보시는 것처럼 이 20주선과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 50주선에 안착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셋째 주인데 이 셋째 주에 이 20주 라인과 이 상단 추세 라인 그리고 이제 50주까지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이번 주가 2017년도로 체크를 해보면 17년도 지금 이제 3월 20일 이 주와 주봉에서 저는 이제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 차트에서 3월 20일을 잠깐 보시면요. 2017년도 3월 20일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검정색 120주선을 돌파하고 안착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대칭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5월 10일이었나요? 이날 중심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물론 이제 완전한 대칭은 아니지만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7월 20일까지 오른쪽 팔을 만드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폭만큼 올라와 주게 되면 한 0.4달러 정도 0.4달러까지 올라오면 이 120주선을 돌파하는 이제 그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BT 차트랑
지금 달러 차트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3월 20일 이때 나왔던 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달러 차트에서 120주선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BTC 차트에서 50주선 돌파시키고 상단 추세 돌파한 다음에 달러 차트에서 이 120주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봉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차트 모습으로는 2017년도 3월 20일과 흡사한 이제 위치여서, 그리고 이제 대칭 형태로 봐도 이번 주, 그러니까 7월 20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좀 큰 상승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주선 돌파하고 안착하게 되면 그 이후의 흐름은 2017년도 3월달, 우선적으로는 차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그림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에 이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전량 매도하고 내가 매수해서 개수를 늘리겠다, 물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홀딩 물량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저는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Q&A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이 간혹 영상 중간 광고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개를 보내면 뭐 20개를 준다는 내용의 사기성 광고들이 보이네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주소마저도 교묘하게 정식 홈페이지인 것 마냥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유튜브 그 AI 알고리즘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도 이 광고 영상을 추천을 해줄 때 지금 최근에 특히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에이다 이런 광고를 많이 이제 올리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스캠 광고입니다.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킹덤 프리페어라는 이 트위터인데, 카르다노 에이다 사기 경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조심해, 거기에 크립토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에이다 뿐만 아니라 XRP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빵형이 등장한 그런 이제 XRP 광고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에이다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찰스 호킨스가 등장하는 에이다 이런 스캠 광고가 많이 있는데, 내용을 대충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찰스 호킨스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상을 틀어 놓습니다. 틀어놓고 또 이제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뭐 4만 명이 이제 시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 중에는 야, 이거 진짜 찰스 호킨스가 방송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기라는 거고, 뭐 5천 에이다를 보내면 뭐 2만 5천 에이다를 받는다, 뭐 15,000 에이다를 보내면 7만 5천 에이다를 돌려준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10만 에이다를 보내면 50만 에이다를 돌려주고 거기에 보너스로 뭐 2만 5천 에이다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기 행각을 이제 벌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마시고, 또 이제 그 주소도 방금 전에 이제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뭐 카르다노 펀드 .net 해서 굉장히 뭐 카르다노에서 정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소도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제 2017년도에도 보면 상승장 초입에 이런 사기에 당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잃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사기 비디오 링크 이렇게 이제 걸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어떤 게 이제 사기인지 확인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영상에 이 킹덤 프리페어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바오바오 H님이 7월 21일 XRP가 시행된다는 뉴스는 원문 아티클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XRP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든 것뿐인데 마치 미 당국이 XRP 도입을 결정한 것처럼 방송에선 소개되고 있어서 한 말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진위에 대한 필터링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회사가 리플사랑 스위프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위프트라든가 리플사 둘 다 나중에는 이제 XRP를 쓸 수밖에 없다, XRP가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XRP를
사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날짜가 7월 21일, 이 날짜가 중요하다. 이 날짜에 맞춰서 지금 뭐 주디 쉘턴의 지금 연준이 의장 그 관련된 내용도 7월 20일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 20일이 좀 이제 의미 있는 날짜다.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리찰 덕님이 천년왕국이 도래전 7년 대환란 시기가 먼저 오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듯이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밑에 이제 JK 루이스님이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여기서 스치듯 말씀하신 천년왕국은 그들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입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이동은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니까요. 그럴싸하게 말하나 결국 한여름 꿈입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없이 듣게 될 수밖에 없으신 듯하여 남깁니다. 맞습니다. 7년 대환란, 정확히는 후 3년 반, 그 이후 천년왕국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마치 유토피아인 듯 속일 겁니다. 게세라 네세라 마치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인 듯 속이듯이,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무교입니다. 무교여서 종교적인 부분에는 좀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틀린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그 큐 어나니머스, 큐 아논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JK 루이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저는 이제 봐야 된다. 만약에 네세라 게세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도 그거 자체도 속임수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진짜 네세라 게세라 시작되고 그 이후에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시대가 이제 흘러가는지 그 부분들을 직접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방향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까? 저는 이제 그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퀀텀 컴퓨터의 등장, 그리고 이제 AI의 등장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타이밍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예상이며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이제 경험과 정보가 다르다 보니 하나의 주제에서도 다양한 의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와 지금 제 관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뭐라고 찍었었냐면 금 대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금으로 가기는 힘들다. 금으로 가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거의 이제 2년 전 영상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였나요? 이 세 개 나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세 진영이 갖고 있는 이제 비중이 8,000톤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위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근본위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 방송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게 되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근본위로 돌아가되 디지털 근본위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근본위로 돌아가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미리 미국이 선점한 그 암호화폐를 이제 금과 연결을 시키면서 미국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금을 확보를 많이 못하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 번에 금과 연결을 시키면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유동성도 부여된 근본위로 돌아가고, 거기에 더해서 딥스테이트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끊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볼게요. 두 번째는 그 페드를 소유한 딥스테이트. 페드는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관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이런 이제 페드가 과연 이제 그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미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 통화도 결국 이제 그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기득권을 그들이 유지하는 상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이제 봤었는데, 이 생각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QAnon 을 이제 또 공부하게 되고 이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드는 이미 힘을 잃었고 재무부에 편입이 되고 딥스테이트는 완전히 이제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딥스테이트들이 돈을 옮기는, 그들이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돈을 옮기는 그 디지털 자산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페드 딥스테이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그들의 자산을 이번에는 뺏어서 나머지 전 세계인들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미리 이제 그 부분에서 정보를 가지고 포지션을 취했던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하고 약간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00년 만에 오는 경제 대공황, 화폐 개혁.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경제 위기는 뭐 10년마다 왔던 그런 IMF 그리고 서프라임 이런 수준이 아니라 1929년 그 경제 대공황과 맞먹는 그런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해서 화폐까지 완전히 달러가 힘을 잃고 새로운 이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이 완전 뭐 달라진 그림은 아닌데, 과거와 같은 그냥 단순 근본위가 아닌 디지털 근본위로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오는 그 부의 이전이며 대전환이다. 이렇게 썼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제 2번에서 했던 얘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 이제 생각은 딥스테이트의 돈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봤었고, 그들의 이제 갖고 있는 돈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근본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먼저 다 장악한 그 상태에서 근본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갖고 있던 그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뺏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일정 부분 돌려주고, 그 네세라 게세라가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죠. 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먼저 이제 정보를 취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QAnon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정 부분 추가적인 이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디지털 자산으로의 부의 이전은 기존 기득권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왕족이 될 수 있고 교황청, 귀족, 그 그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양반, 이런 지배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으로 보면 뭐 공산당과 같은 그런 지배 세력의 부를 가져와서 전 인류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배계층이 있었고 또 이제 피지배계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는 이런 화폐 개혁은 그냥 단순한 그 화폐 개혁이 아니라 지배 세력의 부를 가져와서 그 부를 전 인류에게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만에 오는 경제 대공황, 뭐 화폐 개혁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딥스테이트의 주요 사업이었던 금융, 석유, 제약회사들 중 상당수는 힘을 잃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며 일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주식장이, 기존 산업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식장이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석유 사업 정리. 로스차일드 가문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프리 에너지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석유 사업을 미리 좀 정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트럼프도 딥스테이트의 이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한마디로 그냥 뭐 착한 편에서 연기를 하고, 뭐 오바마 같은 경우는 나쁜 편에서 연기를 하고, 각자 자신에 맞는 그 역할을 그냥 수행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관점과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힘을 잃은 페드, 지난번에 그 JK 루이스님이 페드 그 레포 관련된 자료 올려주셨던 걸 보면 페드는 이미 이제 저는 힘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페트로 달러의 몰락으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저는 아닐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무엇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판단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딥스테이트가 암살한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네세라 게세라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세라 게세라의 시행은 딥스테이트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 것이며, IRS를 없애고 국세청이죠. 그들의 화폐 발행권을 미 재무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세라 게세라가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네세라 게세라가 과연 이제 시행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주디 쉘턴이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근본이제를 주장하는 주디 쉘턴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가게 되면 근본이 발표가 머지않았고 근본이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네세라 게세라가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네세라 게세라와 이제 관련된 IMF 총재인 게오르 기에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채 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 한마디로 빚을 탕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그 네세라 게세라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주디 쉘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짐바브웨이 이 고급 금융기술 핀테크로 골드 표준 달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짐바브웨이가 이제 아폴로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골드 표준 통화를 주최하는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짐바브웨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빈곤을 근절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경제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RV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들은 금융기술로 전환하여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짐바브웨는 블록체인, 아폴로 핀테크 블록체인에서 골드 스탠다드, 근본위 통화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게세라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직 뭐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그 네세라 먼저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게세라도 바로 따라올 거라고 보는데, 이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각 나라별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보면 네세라 게세라 발표가 머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세라 게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지금 몇 가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13번에 보시면요, 12번 보겠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재무부 은행 시스템을 창설한다. 그리고 13번 연방준비위원회는 재무부 감시하에 국권 회수 및 폐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종이돈인 그 달러는 재무부 아래로 들어간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회수를 하고 폐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빚은 다 탕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4번 보면 금융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6번에 전 세계에 관한 미국의 군사활동 중지, 그리고 15번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판검사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교육 실시. 이제까지 이제 딥스테이트가 장악된 그 상태에서 이런 사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판검사도 다시 한번 이 헌법 준수를 통해서 재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법무부 장관 세션인가요? 그분이 지금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아마 이제 그것과 지금 이제 이 15번과 내용이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번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준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는 그 앞으로 이제 평화로운 그 뭐 천년왕국과 저는 내용이 이제 관련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8번 감춰졌던 막대한 양의 재화를 인류 보편과 전 세계 번영을 위해 개방한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금의 양은 지금 뭐 미국의 8,000톤, 그리고 유럽 지역 뭐 8,000톤, 약 8,000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약 8,000톤, 뭐 IMF 10,0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해봤자 뭐 10만 톤 조금 넘는 뭐 그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훨씬 많은 양의 금이 지금 지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근본 근본위로 돌아갈 때 사용을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다시 꺼내서 인류에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폐되었던 19번 은폐되었던 6,000건 이상의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공개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는 반중력 장치를 이용한 미국에서 전투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니콜라 테슬라의 그 프리에너지,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프리에너지 말고도 여러 이제 프리에너지를 발명한 그런 연구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프리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음향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진동, 주파수를 이용한 이런 치료들도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좀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세라를 발령하게 되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중앙은행들이 이에 적법하게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카발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되고 채권 채무는 탕감이 되며 MMT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MMT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그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상통화와 암호통화가 다시 상승세 중입니다만, 근본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발행되는 화폐와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연결시키면 자금 세탁 같은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장난을 못 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까지 금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장난을 쳤던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검은 돈들도 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즉 개인정보의 담보가 가능한 암호화폐와 근본이제는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이 블로그를 적어주신 이 분이 이게 이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작성하신 글인데, 굉장히 지금 상황과 딱 연결시켜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근접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IMF 총재가 빚을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렇고, 짐바브웨에서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이 부분도 지금 네세라 게세라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이 블로그 작성해 주신 분이 작년 5월 달에 작성해 주신 이 내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부분 이제 읽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 이제 그들이 모든 영역을 대기업부터 주요 언론, 그리고 정치권까지 다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큐맵에 있었던 그 뭐 배신자들, 그 사람들을 쭉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딥스테이트 제거가 가능하느냐? 영적 전쟁, 그 정보전을 통해서 대중들을 일깨우고 그 대각성을 시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QAnon 정보를 바탕으로 딥스테이트의 모든 힘을 무력화한다. 그러니까 어나니머스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QAnon 진영이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을 하나씩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까발리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인류를 향해서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을 하나씩 공개를 시키면서 그들의 힘을 지금 빼앗고 있고,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군사적인 부분도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능하다. 그리고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가 되고 그 변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블랙아웃 기간 동안 인류는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이다. 아마 이제 이 의미를 공부를 쭉 해 오셨던 분들은 저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년 만의 기회가 아닌 인류 역사상 어쩌면 처음 있는 일이며 인류가 지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는 풍요의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J.K. 루이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자체도 뭐 하나의 큰 트릭이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으로 이제 가길 바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미래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역할이라도 저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 좀 알리는 일을 뭐 한 분에게라도 저는 알리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